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화입니다. 오늘은요, 예전에 철새 계금에 관련돼서 영상 찍었을 때, 잠깐 수레천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주에서, 술토 또 해수가 있을 때, 지지에 수레천문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수레는 찰나지망 중에 하나죠. 진사는 지망이고, 수레는 찰나인데, 이 찰나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하늘의 그물, 이런 뜻이잖아요. 하늘의 그물이거든. 이 수레가 사주 지지에 있을 때는 지혜롭거나 또는 종교, 신앙생활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했을 때 봤을 때, 활인업에 종사를 하면 좋은 사주, 그러니까 지금처럼 명리나 이런 것들은 뭐 철새계금이 된다든지, 천문성이 있다든지, 뭐 금수상청이라든지, 화토중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천라성을 가진 분들은 이런 공부를 해도 좋다. 원래 옛날 고서에 보면, 이 수레천라를 임계수의 한정에서 보는 책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책의 원본을 보지는 못했는데, 임계수에 한해서 뭐 그 임술이나 해가 있을 때, 뭐 개해인데 술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된 데서 본다는 이론도 있지만, 요즘이 됐는지 옛날 고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토나 해수가 있을 그 자체만으로도 천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월지에 있으면 그 기운이 가장 강하고, 책에는 시지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월일시 중에 어느 곳에서도 그 기운은 강하다. 한 글자만 있어도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글자가 있으면 더욱 강하고요. 어쨌든 이 천라라 함은 하늘의 그물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 통변이 있지만 내 힘이 아닌 하늘의 힘,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 그런 것들이 생긴다거나 묶여있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내 힘이나 뭐 육체적인 노력보다 정신적인 활동, 뭐 또는 내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강화함으로 해서 수성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맞고요. 근데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술의 이제 천라의 어두운 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다, 적응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통변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드리고, 옛날 책에 육각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수롤, 그러니까 술토나 해수에 대해서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이 수롤생이나 해월생, 그러니까 수롤생 같은 경우에는 해안의 갈대숲에 내리는 가을 서리의 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수롤이나 거기 책에서는 월지를 얘기하는 거지만 일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롤이나 수릴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많고, 또 낭만적인 이면에 서리처럼 차갑고 고독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수롤이라서 공감은 갑니다. 거기에 또 덧붙이만이 성격이 조급하다. 조급한 성질 위에서 또 그 안에서 마음속에는 또 인정이 가득 차 있다. 겉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지만 초년에는 굉장히 쓸쓸한 운명선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중말년에는 편안하게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 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긴 강물이 끝없이 흘러가는 바다의 이런 형상이다. 그래서 신중에는 남모를 비밀 또는 아픔을 갖고 있지만은 외부로 표출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다른 표현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해월생이나 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유추해 보시고. 그래서 해월은 뭐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불굴의 정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의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타인을 믿지 않으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구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제가 수월생이니까 따지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술토라는 것들은 술의 천문성의 술토라는 것들은 하나하나씩 보자고요. 이 술토라는 것들은 가을 끝자락에서 겨울이 시작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신유술로 가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는 인호술로 가니까요. 화의 기운, 화의 고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또 이 해수라는 것들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죠. 마감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자시가 넘어가기 전에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술 사시는 분들은 술 시에는 원래 점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술시 저녁 시간대 하는 거죠. 한 7시, 8시. 그럴 때는 술시 이후에는 점을 치지 않았다. 술은 그 화기가 가장 강한 기운이 임묘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시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술시 자체를. 그래서 옛분들 중에 신념이 강하신 분들은 이 술시의 양기가 충만한 것들이 죽어서 사물의 판단 능력을 잃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는 점이나 사주를 보지 않았다 합니다. 그게 저 그것 때문에 점을 보지 않는, 술시에 안 보는 건 아닌데, 저도 술시에 잘 안 보는데요. 저는 뭐 그런 이유보다는 제가 저녁 시간에 한 7, 8시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하루의 피로가 몰려있는 시간이잖아요. 좀 휴식을 가져야 되는 시간인데 정신이 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잘 안 돼요. 그때 하면. 그래서 저한테 상담 신청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녁 시간에는 저는 8시 뭐 이후에는 상담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술토는 뭐 여러 가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활동적인 양의 기운에서 또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음의 기운이 그러니까 낮에서 밤으로 가는 기운이죠. 그래서 술해 자체가 어떤 뭐 생산을 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띈다기보다는 조금 정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천문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술토나 해수에 대해서 이 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본질이. 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술월에는 열매를 맺죠. 또 그 열매를 수확하고 되고 그 술월에 되면 식물들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우리 역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그 에너지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성장이 멈추고 그 에너지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하늘에 열리는 문이 천문이다 해서 수레를 천문으로 봤습니다. 좀 이 관련 없는 내용일 수는 있지만 영화 이게 15년도 나왔으니까 10년 됐죠. 극비수사 보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수업하면서도 가끔 얘기하는데 극비수사 그 유해진 나오는 거 도사 김중산 선생님 그 실화 바탕으로 만든 영화 거기 보면 유해진이 그 김중산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명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 보면 그 대사 중에 그 유해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영화의 흐름과 관계없이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천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 기도빨이 우리가 말하는 기도빨을 잘 먹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했을 때. 그래서 이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기운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해서 영혼이 맑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해준다는 의미로 쓰이곤 했죠. 그러니까 무속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지나 일지나 술토나 해수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삶, 또 경쟁하고 막 바쁘게 움직이고 그런 남들의 기준에 맞춰 지금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는 그런 현상들을 매우 힘들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버겁다는 거죠. 내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기가. 그래서 할인에 종사를 하면 좋다. 대인관계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뭐 자연으로 뭐 산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추구서를 가진다. 그런 욕망이 크게 발현된다. 이런 분들은.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활이나 공부를 하면 좋다. 이 술토가요,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한 4년, 한 4년쯤, 한 4, 5년 됐을 겁니다. 적은 글이 있는데, 이 술토를 불문이라 합니다. 불문. 이 해수를 도문이라 합니다. 부처의 문이고 길의 문이다. 도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뭘 뜻하냐 하면 윤회와 관계가 있어요. 이 술해 자체가. 내가 전생에서 특히 월지가 그럴 때는 전생에서 많은 업보, 악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현생에서는 내가 그런 업들을 많은 악업들을 할인으로 해서 그 빚을 갚아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이거는 뭐 옛날 자료에서도 좀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좀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천문성을 갖고 있다면 이 천문성을 직업으로 쓸 때는요, 종교나 철학, 그러니까 넓게 말해서 활인이 좋죠. 그 중에 으뜸이 뭐예요? 이 활인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봉사활동도 되지만은 내가 뭐 활인의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는 아니에요. 의사가 되고 싶다.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 경찰, 검찰이 되고 싶다. 이런 거 될 수가 없거든. 힘들잖아요.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이런 상담, 심리, 역학 공부가 꽤 큰 도움이 된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나는 술토 해수가 공망인 분들도 이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술해가 있다, 천문성이 있다 하면 풍수도 좋고요. 역학도 좋고, 이런 뭐 심리 상담도 좋고, 철학, 뭐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면 잘할 것이다. 그래서 천문성이라는 것들은 신비하고 영험한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평소에 이런 분들은 꿈도 잘 맞고 촉도 좋아요. 직관력이 좋기 때문에 상담업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다. 우리가 이 역학을 할 때요, 학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죠. 1차는 그거 돼야 되는데,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 술사의 영적인 감각, 촉 이런 것들이 분명히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인이나 뭐 명상이나 수성을 통해서 그런 걸 길러낼 수 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한테 물론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지만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각자의 수양을 통해 이게 뭐 명상이 됐든지 뭐 책을 읽는 게 됐든지요. 기도를 하든지 각자의 방식을 통해서 올바른 마음가짐만 갖고 있다면 이 술의 천문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활용적으로 써보시는 게 공부를 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술의 천문성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